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큰 목소리. 누군가의 통화 소리입니다.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자식 자랑이 이어지고 과거 무용담이 쉼없이 쏟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눈을 돌리지만 정작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심리상담사 김상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더 조용한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나요? 저분은 왜 항상 자기 말만 하시지?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겐 피곤한 소리로 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불편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무서운 건 주름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무감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나이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행동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품격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메시지를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행동은 내 말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가 많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 혼자 하는 말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특히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기 쉽습니다. 실제로 한국행동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 대화 참여자 중 62%가 대화에서 자신의 말이 지나치게 많았다는 지적을 한 번 이상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 많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독백일 때 존경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자리에서 한쪽이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녀의 근황, 과거의 성공담, 건강 상태, 심지어는 병원에서 무슨 진단을 받았는지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상호작용이 아니라 일방향의 방송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는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 말이 많아지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며 이로 인해 자기 억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과거의 기억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추억을 자꾸만 말하고 싶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말 많은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방어적으로 변하게 되고 대화의 본래 목적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말 많은 습관은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언을 빙자한 짓이나 관심을 빙자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대화 중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채워야 할 공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백 속에서 진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나서 반응을 하도록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늘 나는 얼마나 듣고 얼마나 말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거리를 두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존경받고 싶다면 말보다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고 묵직한 사람이 더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태도는 과도한 가족 자랑입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이 많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에 대한 과도한 자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 자랑을 칭찬이나 격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랑은 듣는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무례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인생의 큰 자랑거리이자 중심이 되다 보니 주변 누구에게든 자식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 모임이나 동네 경로당에서 누군가가 자식의 직업, 결혼, 학벌, 월급, 심지어는 사위의 차종이나 아파트 평수까지 말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듣는 이들은 겉으로는 웃고 반응하지만 속으로는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식 자랑을 듣는 입장이 되면 분위기는 조용히 가라앉고 공감 대신 거리감이 형성됩니다. 자식 자랑은 결국 나의 만족을 채우는 행위일 뿐 듣는 사람의 기분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감정 발산이 되기 쉽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비교 유도형 대화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상 세대에서는 자식의 성취가 곧 자신의 가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자식 자랑을 통해 드러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비교 스트레스를 안기고 때론 열등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은 이들에겐 자식 자랑이 칼처럼 아프게 꽂히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식 자랑의 본질을 인정 욕구라고 분석합니다. 자식의 성취를 통해 자신이 훌륭한 부모였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욕구가 타인에게 존경이 아닌 피로감을 안기게 된다면 그 표현 방식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는 동등함에서 신뢰가 형성되는데 자식 자랑은 그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생활에서 자식 자랑을 피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는 반드시 상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굳이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식의 성취보다는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편안할까? 또한 가족 안에서도 자식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가족 모임에서 특정 자녀만을 지나치게 치켜 세우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 자랑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존경받는 어른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편안함을 줍니다. 오히려 자식의 성취를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자식의 실패나 고민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더 성숙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랑스러워 하신다면 그 감정을 굳이 말로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 자랑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배려 깊은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자식 자랑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관계를 무너뜨리는 미묘한 우월감 때문이라면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말 속에 고정관념을 담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이 바로 요즘 애들은 말이야로 시작되는 표현입니다. 이 한 문장은 세대를 가르는 벽이 되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말이라 해도 상대방에게는 잔소리 혹은 비난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언어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대화 속 반복되는 특정 문장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일반화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고정관념의 표현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대화를 닫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경험을 기준 삼아 지금 세대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지어 먹고 학교 갔다거나 예전에는 상사를 무조건 존경하고 따랐다는 식의 해상은 요즘 세대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 비교는 결국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희는 왜 못하냐는 숨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상대방은 평가받는 입장이 되어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단지 말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생각과 태도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 자신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겪는 고충과 가치관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세대는 워라밸, 감정노동, 정신건강 등 우리가 겪지 못했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의 치열함과 고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고 단정지어 말하는 것은 그들의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로막고 결국은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킵니다. 현명한 어른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쯤 들여다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최근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에서는 시니어 직원들에게 공감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직원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후배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말을 시작할 때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나는 요즘 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조언보다는 질문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묻는 대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나 트렌드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즐기는 음악, 사용하는 용어, 대화 방식 등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하나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대화의 물꼬는 쉽게 트일 수 있습니다. 존경은 이해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나이 들수록 내가 살아온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세대의 기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면 젊은 세대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다가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태도는 단정치 못한 외모입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향한 존중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도 있는데 무슨 외모냐며 손사래를 치지만 단정치 못한 외모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기 쉽고 동시에 내면의 자신감까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외모 관리는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실제로 외모와 정신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의 고령자 심리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중 외모 관리에 꾸준히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자존감과 사회적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활력과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깔끔한 머리, 바른 자세 하나하나가 나는 아직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같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외모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미용실을 다니거나 집에서도 머리를 단정하게 손질하고 외출할 때는 깨끗한 옷을 챙겨 입는 정도의 기본을 지키는 분들입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외모는 타인에게 전달하는 첫인상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모 관리가 소홀해지면 의욕도 함께 떨어지기 쉽습니다. 외출을 귀찮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외모를 조금만 신경 써도 밖에 나갈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면서 활력이 생기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작고 사소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을 크게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아주 간단한 실천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첫째, 외출복과 실내복을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외출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를 위해 하루에 한 번은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신발을 정돈하고 구두나 운동화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외모 관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미용실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단정한 머리 모양은 얼굴을 환하게 보이게 하고 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백발이 되어가는 머리칼도 깔끔하게 정리만 해도 훨씬 젊고 활기찬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두운 색 옷만 고집하지 말고 계절에 맞는 산뜻한 색이나 포인트가 있는 옷을 선택해 보십시오. 나이에 맞는 단정함과 약간의 감각이 어우러질 때 품격이 배어 나옵니다. 누구도 늙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늙을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고 가꾸려는 태도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며 이는 곧 다른 사람도 소중히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이든 지금이 오히려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유행을 따라야 했지만 지금은 나만의 스타일과 품격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는 습관. 그것이 곧 삶의 태도를 바꾸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가는 길입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는 것이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면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자연스럽게 존경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나이와 경험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존경을 강요하는 태도로 나타나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관계는 벽을 만듭니다. 모임 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장자라는 이유로 윗자리에 앉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대화에서도 먼저 말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몇 살인데 예의가 없어라는 말로 상대를 제지합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을 존중해 달라는 표현이 아니라 타인을 억누르려는 명령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존경이 아닌 거리감만 남게 됩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존경은 강요가 아닌 감화라고 말합니다. 나이로 생기는 권위는 오래가지 않으며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려하는 자세가 우선입니다. 배려란 단순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직장, 가족, 사회 어디에서든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은 오래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이로 위계를 세우려는 태도는 더 큰 반발을 일으킵니다.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어른이니까라는 전제로 접근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은 쉽게 닫히게 됩니다. 반대로 존경을 받는 어른들은 한결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며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매번 동네 모임에서 가장 늦게 자리에 앉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먼저 물어보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 한마디보다 태도 하나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존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신뢰, 일관된 태도,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겸손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더 큰 품격이 됩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고 오히려 높여주게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로 서열을 만들지 않고 품격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작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나 손주와 대화할 때 내가 어릴 땐 말이야 라는 말 대신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둘째, 모임이나 회의 자리에서는 일부러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자세를 보여보는 것입니다. 셋째,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은 세대 차이를 좁히고 위계가 아닌 공감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존경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존경은 태도에서 비롯되며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진짜 어른은 자신이 대접받으려 하기보다 남을 먼저 대접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래 기억되고 존경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겉모습뿐 아니라 태도와 말투, 습관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행동은 누구나 무심코 할 수 있는 실수이지만 반복될수록 존경을 잃고 관계가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말은 조금 줄이고 자랑은 겸손으로 바꾸며 고정관념은 내려놓고 외모는 단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을 요구하기보다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누구든 품격 있는 어른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의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에서 20년을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시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르신을 노리는 최신 택배 사기 수법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실제 피해 사례부터 100% 예방법까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두시고 이어서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